위대한 유산은 상속 전문 변호사 및 상속세 전문 공인회계사, 세무사가 운영하는 상속법률 플랫폼입니다. 위대한 유산의 서용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16번째 에피소드, 아빠와 재혼한 새엄마, 기여분 인정 안 돼! 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에피소드 14번째, 15번째 에피소드에 이어서 기여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사안은 재혼 배우자의 기여분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새엄마와 전처 자녀 간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새엄마의 기여분이 문제된 사안인데요. 새엄마가 기여분을 주장을 했죠. 과연 기여분의 요건인 특별한 부양 또는 특별한 기여가 인정이 되었을까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한 남편, 피상속인은 전처 자녀 5명이 있고요. 이 청구인들인데요. 이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5명이 있는 상태에서 재혼을 했습니다. 피청구인 아내와 중혼적 사실혼 관계였고, 그 재혼한 아내와의 사이에서 자녀가 2명이 추가로 출생되었죠. 동거한 기간은 전처와 남편의 혼인기간보다 10년 정도 짧습니다. 즉, 재혼한 아내와의 혼인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은 상태였고요. 아내는 남편 사망까지 남편 소유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직업은 없었고요. 이 아내, 새로운 재혼한 아내와 남편과 사이의 자녀들도 동일합니다. 자, 이 경우에 남편의 사망 이후에 남편 전처 자녀들이 아내, 새엄마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했고요. 이에 아내는 기여분 주장을 한 사안입니다. 자, 판결. 아내의 특별한 부양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특별한 부양 또는 특별한 기여 인정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아내의 기여분 청구를 기각을 했습니다. 자, 판단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새엄마, 아내가 간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간호가 통상의 부양을 넘어서는 수준의 간호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민법 제826조 제1항 본문에서는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부부 사이의 부양과 협조는 부부가 서로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시켜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부부 사이의 상호 부양 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이고,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 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1차적인 부양 의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법률상의 이 민법 제826조 제1항의 법률상의 부양 의무 범위에서 피상속인을 부양한 행위는, 이 부양을 한 것은 이 민법 826조 1항에 의한 법적 의무 이행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기여분을 인정할 특별한 부양 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간 동거 간호하였다는 점만으로 배우자에게는 기여분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법 제826조 제1항의 범위, 통상 부양, 이 법령에 정해진 부양 의무, 1차적인 부양 의무 이행일 뿐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이 아내가 한 부양은 실질적으로 이 통상의 부양 수준을 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이 남편이 병원에 있을 때 재혼 배우자가 간호한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기여분을 인정할 정도로 통상의 부양을 넘어서는 수준의 간호를 할 수 있는 그 남편, 피상속인의 건강 상태가 그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계속 이 간병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누워있는 상태였을 걸로 보인다라는 거죠. 법원에서의 판단은. 그래서 이거는 통상 부부로서의 부양 의무를 이행한 정도에 해당할 뿐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남편 수입에 의존해서 생활, 간호, 소용비용도 모두 남편의 수입이나 재산에서 충당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인이 경제력에 의해서 남편을 부양하고 한 게 아니라 남편의 그 재산으로 다 이 생활비나 병원비를 충당을 했다면 실질적으로 특별한 기여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무엇보다도 이 아내, 새엄마의 특별 수익이 가장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엄마와 이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 역시도 초과 특별 수익자로서, 반면에 전체의 자녀들, 신청인들은 초과 특별 수익을 받은 게 없다라는 거죠. 네, 이런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통상의 부양을 넘어는 특별 부양도 아니고, 그리고 특별한 기여도 되지 않는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한 거죠. 자, 가족관계에서는 이와 같이 보통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기여는 별도의 기여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될 수 없다. 아내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 그렇다면
배우자가 장기간 동거하면서 간호한 경우에 과연 어떤 경우에 이 특별한 부양으로서 이 기여분 인정이 되느냐, 그 인정한 경우 고려하는 요소는, 자, 배우자의 동거 간호가 부부 사이의 1차적인 부양 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게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동거와 간호 시기와 방법 및 정도, 여기에서는 특별한 부양으로 볼 만한 간병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남편의 건강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비용, 부양 비용의 부담도 누가 했느냐? 이 남편의 재산으로 생활비도 하고 병원비도 부담하고 간병 비용도 부담을 했다면 실질적으로 이거는 특별한 부양이라고 볼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많이 보는 것이 상속 재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 과정에서 배우자는, 여기에서 새엄마는 특별 수익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리고 다른 공동 상속인의 숫자, 그리고 그들의 특별 수익,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배우자가 장기간 동거하면서 간호한 경우에 기여분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14번째, 15번째, 16번째 에피소드까지 기여분 인정과 관련되어서 첫 번째로는 배우자의 기여분이 인정된 사례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자녀, 딸의 기여분이 인정된 사례. 자, 오늘은 이 배우자가 장기간 동거 부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 기여분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 쟁점이죠. 자,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유산의 서영진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